안녕하세요. 최용훈 원장입니다. 충치나 치아가 부러진 건 눈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도 쉽고 해결도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입냄새의 경우 본인이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입냄새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잘 봐주시고 특히 뒷부분으로 갈수록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주의 깊게 봐주세요. 저도 바쁜 사람이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우선 입냄새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침이 안 나오는 사람의 경우 거의 100%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침이 나오는 건 입냄새뿐만 아니라 충치 예방에도 필수이기 때문에 침이 잘 나오도록 해서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혀를 잘 닦아야 한다는 것도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충치가 입냄새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작은 충치는 입냄새의 원인이 아닙니다. 크기가 크고 음식물이 잘 끼는 충치는 입냄새의 원인이 맞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치주 질환이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심한 치주염으로 풍치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잇몸이 좋지 않고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나쁘고 그래서 입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한 30대, 40대의 경우 초기 치은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아가 흔들리지도 않고 충치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의 잇몸이 좋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느 선까지 잇몸이 망가지기 전에는 치아가 흔들리지도 않고 아픈 것도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치아입니다. 본인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까 말까 하는 정도이고 한 번씩 아픈 것 같기도 하지만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하게 치석이 끼어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탈모처럼 아주 서서히 정말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30대가 넘으면 무조건 이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고 초기에 잘 관리받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케일링을 받고 나는 할 걸 다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치석을 제거하는 역할만 합니다. 잇몸의 내부에서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고 예방하는 효과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잇몸 치료와 관리는 이 치조골 파괴가 일어나는 치은 열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를 멸균을 하고 세균을 죽여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도 막고 초기 치은염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것도 막아주고 더 나아가서 잇몸 재생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가 스케일링과 함께 동반되어야 초기 질환으로 발생하는 입냄새를 막을 수 있고 또 건강한 잇몸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치료 방법으로 평소에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했지만 잇몸에 피가 나던 경우에 잇몸 출혈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30대가 넘으면 이 치은 열구에서 미세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입냄새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은 열구 멸균과 재생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입니다. 그 다음은 치아 뿌리의 염증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고름이 나오죠. 이 염증을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고름이 나고 문제는 이 염증은 한번 생기면 점점 더 커지기만 하지 절대로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서 염증을 줄여주는 게 치아에도 좋고 입냄새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혀도 닦고 물도 마시고 심한 충치 치료도 했고 정기적인 치은 열구 멸균까지 했는데 뭔가 찝찝하다면 코로 가야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경우 상악동염이 생기기 쉽고 그럼 숨 쉴 때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입냄새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염이 심한 경우는 당연히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코 세척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비염으로 인한 냄새나 불쾌감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입냄새를 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면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소화불량인 분들도 위장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입냄새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소화기 내과에 가셔서 진찰과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밤늦게까지 먹고 바로 자려고 누우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도 어제 먹은 음식물 냄새가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이제는 혹시 전신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당뇨나 다른 질환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입냄새 안 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타고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언하는데 이런 분들이 50대, 60대가 되어도 앞에서 말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로또를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아는 재생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기관입니다. 간이나 신장은 어디서 이식이라도 받을 수 있지 치아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구할 수 없는 소중한 신체 기관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과신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소심하게 조금씩 미리미리 치아 건강을 챙기시는 걸 정말 적극 권합니다. 치아가 나빠지고 흔들리고 뽑으면 자기 자신만 손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